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과서 편집자로 14년 정도 근무했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너 영어 교과서 씹어먹어 봤니? 라는 책을 냈고요. 현재는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교과서의 중요성 그리고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혹시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저도 아기가 1학년이라 네. 어렴풋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다녀서 막 원어민처럼 하는 애도 있고, 네. 뭐 그냥 진짜 아예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고 시작하는 네. 애도 있고. 네. 느끼시네요. 네, 아빠인데도 느끼시면 엄마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 교실 안에 사실은 네.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와 그리고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는 친구가 한 반에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쵸, 공교육 네. 선생님께서는. 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영어학습 시장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거의 다 사교육에서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런 학습의 격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을 보면 네. 선생님이 그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중간으로 자꾸 가르치시니까 네. 잘하는 애들은 재미가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재미가 그쵸. 없고 네. 뒤에 있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못 쫓아가고 맞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그래서 그냥 전체의 일부만 수업을 듣고 양쪽에 네. 있는 애들은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사교육으로 가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어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아빠시지만 엄마표 영어 들어보셨어요? 관심 많죠. 네. 저희도 관심 많죠. 그래서 그 엄마표 영어는 혹시 습득일까요? 학습일까요? 학습 같은데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니까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지만 네. 엄마들이 습득의 관점보다는 학습으로 자꾸 가르쳐 주려는.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습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굉장히 많이 영어를 그렇죠. 듣고 그리고 그 영어를 많이 들어간 그 인풋이 차고 넘치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사실 목적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그거를 결국은 많이 듣고 책 읽기를 많이 하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끌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변질이 되기도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학습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기준을 잘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는 영어 좀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어민처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다 그런 그쵸. 건데 근데 이제 알아도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네. 내가 잘하면 습득으로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네. 모국어처럼 해서 습득으로 맞아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안 되니 부모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학습으로 가는 네. 맞아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일단 습득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말씀 많이 하시듯이 이제 계속 많이 들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네. 유튜브를 통한 이제 듣기 학습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이끌어낸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걱정을 또 많이 하시죠. 이게 미디어 노출이 과연 괜찮은가에 맞아요. 네. 대한 이제 고민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걱정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잘 해오셨어요. 잘 해왔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영어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영어 노출도 많이 했는데 아이가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보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워킹맘이어서 바빴어요. 그래서 그걸 놓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애만 이렇게 좀 뒤처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교육 시장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간극을 좀 우리가 좁혀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습득으로 이제 영어를 했지만 어느 순간 학령기가 되면 학습이라는 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우리가 습득으로 많이 했지만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고 노출량이 많지 않으면 결국은 스펠링까지 외우는 암기의 네,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어민 애들은 미국 애들은 안 하느냐? 아니에요. 걔네들도 이 발음 나는 대로 스펠링이 정확하게 파닉스 규칙이 맞는 단어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걔네들도 쓰고 외워야 되거든요. 우리도 맞춤법 공부 따로 해야 그렇죠. 되듯이. 네. 근데 그들은 듣고 말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스펠링도 쉽게 배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은 문법이라는 것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습득은 좀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걸 딱 혼용을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상태로는 많이 섞여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습득 시기를 놓친 분들도 학습에 기회가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습득 시기라는 건 몇 세부터 몇 세? 그건 딱 정확하게 뭐 몇 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학령기 전이죠. 훨씬 그때가 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네. 조금씩 그래프가 떨어져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이 습득 시기를 놓치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렇죠. 시작하는 네. 게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네, 영유를 이제 특별히 보내지 않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그냥 모국어가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대다수의 상황인데 이게 그래도 초등 시기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회화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계속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 이제 시기는 분명히 와요. 네, 근데 그때도 양쪽을 다 붙잡고 있다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성적 때문에 놀라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되 우리가 이제 습득과 학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어머님들이 그걸 넣어주시는 거랑 이게 다 혼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습득과 학습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습득 방식으로 쭉 초등 시기에 계속 해줘야 되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뭐 주말마다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런 네. 것들을 매일 듣고 보고 하는 활동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책 읽기, 영어 네. 원서 이런 네. 것들을 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 학년기가 돼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시작하는 3학년부터가 되면 해당 학년에 맞는 어휘 그리고 뭐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 영어를 듣게끔 하는 환경에 노출해주거나 네. 책 읽기 하는 거는 습득에 해당되는 거를 하는 그렇죠. 거고 네. 학년별로 어휘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건 학습에 네. 같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섞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엄마표를 막 습득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학습 부분을 좀 배척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균형 잡힌 네. 상태로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열린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네. 양쪽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교과서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교육, 공교육 얘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지금 현재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교육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교육 거의 무력화 시키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좋은 교재가 있는데도 이거를 활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 그건 또 선생님들의 탓은 아니고 너무 한 반에 아이들이 숫자가 많고 그래서 수준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교육에 쓰는 이 교재
이 교재가 뭔지를 보면 우리가 사교육을 대신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지점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 보면서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교과서가 원래 교육부에서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부모들만 이거보다 뭐 그냥 동네 사교육 학원 선생 좀 유명한 선생님을 더 맹신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뻔한 격차인데 네. 아무리 동네 학원에서 유명해도 교육부가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경시하는 게 좀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구나. 네.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습득과 학습의 경계에 대한 그 개념이 불분명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네, 네. 그 마음에서 공교육에다가 조금 더 양념을 맞아요. 넣고 싶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셔서 사교육을 보내시는데 사실 공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사교육을 보내시니까 아이들이 버거워하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이가 지금 1학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3학년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채워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3학년 전까지만 채워지면 돼요.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사교육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교육으로만 어떤 학습적인 걸로 자꾸 가면 이제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저학년이라면 훨씬 더 듣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만지고 활동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1학년 때는.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ESL, EFL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표님? ESL은 들어봤는데. 네, EFL 안 들어보셨어요? 네. ESL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대표님 가족이 이제 지금 전체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러면은 우린 다 한국 사람이니까 집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밖에는 원어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들과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세컨드 랭귀지로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제 두 번째 언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원어민한테 배우게 되겠죠. 이 상황을 ESL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상태를 EFL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고 밖에서도 한국어를 쓰죠. 그리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럴 때는 사실 원어민 비율보다는 그 한국인 선생님한테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EFL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은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교재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ESL 교재를 쓰시겠어요? EFL 교재를 쓰시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EFL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ESL을 들어봤던 것도 대부분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저걸 선택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습득과 학습이랑 차이가 있어요.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ESL을 써야죠. 그렇죠. 습득을 위해서는 ESL 교재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는 EFL 교재를 써야 되고요. EFL 교재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교과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 만든 이 EFL 교재가 아주 대표적인 EFL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 EFL은 사실 그 외국인으로서 배울 때 우리한테 더 적합하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계별로. 근데 이 ESL은 원어민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원서 아이들 영어책 읽어주고 이건 당연히 ESL로 하셔야 돼요. 한국인이 영어로 쓴 그런 스토리를 읽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학습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교과서의 어색한 문장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기초학습자를 위해서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EFL 교재가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설득이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에서 좀 작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계속해서 이제 엄마표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패하는 케이스는 보여지지 않죠. 네. 성공하는 케이스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그것들이 결국 이제 대표성을 띠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또 너무 많은 죄책감을 또 안게 해주죠. 그쵸, 네. 회사 다니는 엄마들은 이걸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러면 이제 학원이라도 내가 돈을 버니까 돈이라도 이렇게 써서 학원이라도 보내줘야지 맞아요. 해서 이제 학원을 보내면 이 엄마표로 습득했던 것과 이제 학원에 보냈을 때 이 간극을 잘 이렇게 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 습득을 좀 놓쳤고 그리고 이제 습득에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영어 공부 작전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너무 많은 돈을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네, 사실 맞아요. 영어 네. 사교육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부터 좀 챙겨봐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공교육에 대한 화두를 제가 던지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집필한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혹시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계셨어요, 대표님? 근데 아까 그게 그 EFL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학원에서 EFL은 뭐 진짜 영어가 아니야. 한국식이야. 미국식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네. ESL을 그쵸. 교재나 이런 걸 밀면 네. 그럴싸하니까 그렇게 갔던 그쵸. 네. 그래서 교과서를 경시했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효율성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쉽다. 쉽다예요. 그리고 학년보다 쉬울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들이 한국식으로 쓰여진 한국 사람이 네, 만들었으니까 어색할 것이다. 네. 이런 두 맞아요, 가지 네. 큰 오해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제가 지금 풀어볼게요. 자, 우선 탑다운 방식이랑 버텀업 방식, 요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 확 쏟아붓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붓듯이 이제 원어민의 발음, 소리 이런 것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주는. 그래서 네. 이게 뭐죠? 엄마표 영어. 네. 네, 그래서 습득 방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방식이 좋지만 우리 공교육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네. 이거는 1대1일 때 네.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1대 다수일 때는 그래서 우리는 bottom-up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문자부터 익히고 그 문자에다가 또 규칙, 문장의 규칙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bottom-up, 아래서부터 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방식인데 그래서 교과서는 bottom-up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웃기게도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도 사실은 bottom-up이에요. 왜냐면 여러 명을 해야 1대1이 되니까. 아닌 네. 이상은 다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화를 좀 더 많이 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네. 1대 다수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업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학년별로 그리고 교과서는 인지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네, 발달 단계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자기 학년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과서만 하세요. 교과서만 다 끝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대한 것도 잘 모르면서 너무 많은 과잉 학습을 네.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틀이나 지침이 있어요. 이거는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만드는데 그 출판사의 그 교과 내용의 편차가 크면 안 되잖아요. 네. 공교육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일정한 틀을 줘요. 어휘에도 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사항이나 의사소통 기능에도 틀을 줘요. 그게 뭐 초등 필수 800단어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래서 이제 어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초등 기본 어휘 800개를 꼭 익히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을 못 챙기고 이제 맞아요. 되게 네. 어려운 네, 중등 맞아요. 어휘를 막 외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어려운 중등 어휘를 외워봐야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초등 기본 800개에서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전치사, 관사 이런 게 다 팔품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this is 뭐 an apple 이렇게 쓴다고 하면 this is 전부 다 이렇게 뭐 특별한 명사나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못 쓰는 이걸 우리가 sight word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그리고 뭐 읽고 이런 건 잘하는데 생각보다 쓰는 것들에 취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펠링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있어요. 그 3학년, 4학년은 낱말과 어구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반드시 이제 성취할 수 있게 제가 그 어떤 학년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인지를 또 책에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800단어는 제가 이제 브로마이드로 제작을 출판사에서 해주셨죠. 이 반응이 진짜 좋아요. 네. 이거만 따로 달라는 문의 또 네, 제가 저희 굉장히 회사로도 많이 오고 네. 제가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그거 어디 이렇게. 파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저 이거 냉장고 옆에 붙여놨는데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단어가 다 여기다 해놓으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거 하나 더 달라고 이게 현재 있는 네, 경우에. 하나 더 달라고 하는 분도 많고 네.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 800개는 반드시 제가 이거는 양보를 못해요. 진짜 6학년 그쵸, 전까지 네.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숨은 어휘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이 800개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또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요일, 달월명, 그리고 뭐 이렇게 나라 이름, 고유명사 그쵸, 같은 네,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책에다가 추가로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외래어 같은 경우도 뭐 orange 이런 텔레비전 이런 네. 단어들은 사실 이미 외래어로 우리말에 굳혀졌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신출 어휘로 잡지 않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어휘로 그쵸.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스펠링까지 다 써보는 연습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네. 자, 그 다음에 독해와 문법 파헤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초등 교과서에서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해와 문법 이야기는 5학년부터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3, 4학년 사실 그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3, 4학년은 의사소통 중심이기 때문에 대화를 A, B 턴을 이야기하는 그 대화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묘사를 해보는 또는 그걸 보고 어떤 대화를 펼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좀 열어놓기 위해서 그림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부터는 이제 중등에 가면 텍스트 위주의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이 쭉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5학년부터는 이 단락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독해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돼요. 5학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5학년부터 문법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5학년부터 하라는 말에 어머님들이 어떤 그 프레셔를 또 느끼시냐면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문법을 다 끝내고 중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다. 네, 그래서 초등 수준에서 해야 되는 그 문법들만 해결해 놓으면 나머지는 사실 중학교 가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완료나 가정법 과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쵸? 초등학생들한테 어려운 개념이고 이 시제 개념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5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 이유도 사실 인지 수준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부터 해요. 그게 5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법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문법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서 너무 어려운 문법까지 다 끝내야 된다고 마스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을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 독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석한 문장 있죠. 그걸 보고 다시 영어로 바꾸는. 영어로 바꿔보면
거기에서 라이팅과 그래머가 해결이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집에 학원 다니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학교 교과서 꺼내가지고 이거 해보라고 하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걸 네.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뼈대를 계속해서 보고 익히면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는 게 중등, 고등 이제 교육 과정이거든요. 나선형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요. 점점 그 고등 과정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교과서 문장 쓰기는요, 중등에 갔을 때 수행평가 우리 그리고 서술형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5학년부터는 우리가 천천히 이제 교과서 문장 수준으로 연습을 하고, 이게 잘 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멈추고 이제 그만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게 잘 되는 친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SL 교재도 써보고 다른 교재도 써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구멍이 많은데 너무 과잉학습을 하고 있는 네. 친구들,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문법을 초등 5, 6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수준을 네. 다시 정비하는 그런 기간을 좀 네.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하나 더 챙기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교과서는 사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과목이. 그래서 어머님들도 사실 이 5학년부터 영어에 대한 멘붕이 오는 건, 아직 대표님이 아이가 1학년이잖아요. 네. 아직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3학년과 5학년쯤 되면은 과목이 확 늘어나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 영어에 대한 갈피를 더 못 잡으시거든요. 할 게 많아지니까. 네, 할 게 많아지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명확해요.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고 그거에 맞게 잘 해주시는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굉장히 명확하죠. 학년 구분이 그렇죠. 정확하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도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죠.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네, 네. 무학년의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을 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취 기준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얘가 지금 언제 어느 만큼 하는 게 성취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알아두시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사실 성취 기준 부분이에요. 그거를 아이가 잘 수행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뭐 중간 기말에 아이들 성적표 받아오잖아요. 거기 영어과 교과목 그 설명에 이때까지 그 설명 보시면 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넘기셨을 것 같은데, 그 말과 사실은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취 기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고 이게 2024년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얼마 전에 시안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시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그 시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요. 지금 국민 의견들 수렴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것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교육부가 굉장히 영어과에 큰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듣기와 읽기 쓰기를 이번에 분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ESL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FL 환경에서 우리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영어 교과서가 지금 더 좋아졌듯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좀 계속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그렇죠. 잘하는 선생님들 모아다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것들에 대한 방향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분리해서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를 바꾸겠다라는 이제 시안을 내셨어요. 이제 그거를 각 출판사들에서 이제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교과서로 반영이 될 건지는 25년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알아보시려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야 네. 뭐가 변했는지 아실 수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네, 거기에 네. 좀 기본적인 건 네, 쉽게 풀어놨어요. 이제 역량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 역량이 계속 늘어나곤 있지만 영어는 사실 도구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력이 더 깊어지면 이 영어 교과에 있어서도 그 지문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론만이 아닌 실천하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교육과정도 사실 어려워요 하고 이제 그쵸. 안 보시고 그다음에 교과서 알겠어요 하고 또 애들이 안 가져오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방법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디지털 교과서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네, 디지털로 해놓은 거예요? 이학습터에 가면 디지털 교과서를 플레이를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똑같이 화면 그 지면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길 다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목부터 어디서 뭐 다운받는다고요? 그림까지 그건 이학습터. 이학습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책에 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네. 가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걸 클릭을 하면 이제 다 소리가 나와요. 음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화하는 내용을 원어민이 실제로 대화하는 거 영상으로 다 찍어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가서 저도 보고 애기도 같이 보고. 그렇죠. 그럴 수 해야겠네요. 있고 그 네. 1학년 아이들도 3학년 교과서를 이게 공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는 없어요. 아이가 3학년에 가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학교 2학습터에 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이디- 등록을 해주셔야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약간 네. 치사한데. 공교육이라서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근데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 로드맵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습과 습득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 아이 진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옆집 아이 그리고 남의 집 얘기 듣지 마시고 이제 내 아이를 먼저 진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옆집 누구 뭐 우리 반의 친구 누구랑 비교하는 건 그냥 상대평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건 교육부가 지정한 어떤 커리큘럼 그렇죠. 안에서 내 네. 아이가 어디냐. 네, 맞아요. 이게 더 정확한 지도 안에 그쵸. 내가 어디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성취 기준이 안에 제가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성취 기준을 아이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네. 그 해당 교과목 보시면 영어 네. 그 과에서 그 해당 과를 이렇게 아이들이 수행하는 거 보면서 여기에서 아이가 어휘나 뭐 그런 것들이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화를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이건 되네. 그러면 아이가 3, 4학년 성취 기준은 다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5, 6학년 거를 보시면 그 돼요. 성취 기준이 우리 책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교육부 사이트나 네, 있어요. 교육 있는 과정에 거예요? 있어요. 네, 교육 과정 안에 성취 기준도 있고 평가 기준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제 그걸 다 찾아보시기 체크할 것만 어려워요. 갖다 넣어놓으신 거구나. 편하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뽑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실용 영어냐 시험 이제 네, 입시 네. 영어냐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되고 많이 흔들리시는 시기가 이제 5, 6학년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어학원 다니던 친구들 다 빼서 이제 입시 학원에 그쵸, 넣고 네, 네.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로드맵을 단단하게 하라는 뜻은 이제 어머님이 기준을 잘 갖고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야 돼요. 운전의 사실은 기본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운전을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운전면허증, 내가 운전을 네.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확인하려면 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증은 우리가 실기만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필기도 그렇죠. 봐야 되고. 필기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게 사실은 본질이죠. 네. 그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그쵸. 잘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내가 영어를 잘해요라고 어디 가서 증을 내밀려면 사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 지필고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통법규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운전도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운전 법규에 대한 건 이론은 잘 해서 우리가 통과를 했지만 장롱 면허인 분들 그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면허를 자주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많이 학습을 네. 했지만 실용적인 거를 못 쓰고 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럼 네. 그거는 이제 운전 연수를 받아야 네. 되잖아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초등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는 내가 습득과 학습을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급한 게 학습이다라고 하면 학습에 좀 속력을 가해주세요. 일단 뭐가 증이 있어야지 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계속 해주셨다면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가서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큰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읽었고 영어 네.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보다는 그쵸. 훨씬 더 네, 큰 맞아요. 네. 그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 또는 내가 우리 아이는 해외 유학을 보낼 것이다. 그럼 여기 학습보다는 여기 당연히 실용 쪽에 힘을 실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시라는 게 이걸 로드맵을 단단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